자, 그러면 얘가 물속에 조금 녹지만 녹아들어 온 다음 BA2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를 만드는데 재밌는 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이 뭘 할 수 있다고요? 가수분해를 통해서 뭐가 되기도 HCO3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속에서 얘는 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H2CO3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평형이 하나, 둘, 세 개가 동시에 막 진행이 되는 거죠. 즉 일부의 BaCO3가 녹아 들어온 다음 CO3 E-가 가수분해를 통해서 다른 짝연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양은 많다 적다? 그 양은 극소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있고 조금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계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무시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이 서울대 기출은 무시하지 말고 다 고려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얘를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다음 생각해 볼 건 바로 4. 질량 보존입니다. 질량 보존. 가윤아, 질량 보존이 뭐야요? 아, 질량이 보존된다. 좋아요. 좋습니다. 또연아, 질량 보존이 뭐예요? 그냥 딱히 똑같아. 자, 질량이 보존된다. 맞지요. 당연히 맞는데 저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표현을 화학의 버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아, 그게 질량 보존이죠. 근데 이거를 화학의 버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화학 버전의 질량 보존이에요. 질량이 보존되는 게 질량 보존 맞죠? 근데 화학자가 물을 때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자, 원자라는 말은 한 3000년 전부터 있었던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근대 화학적 관점으로 저 원자를 정의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원자란 말을 근대 화학적 관점으로 정의한 사람. 바로 그 유명한 달턴이요, 달턴. 달턴 아주 달턴. 그래서 그 유명한 달턴의 원자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달턴이 원자를 뭐로 정의했어요? 달턴이 원자를 뭐로 정의했냐면 바로 화학의 질량 단인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로 정의했고 그 알갱이의 질량을 부여했죠. 그리고 그 알갱이가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되는 걸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달턴은 원자를 화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량의 단위로 정한 게 바로 원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자가 보존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질량 보존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가연 알겠니? 알겠죠? 그렇다면 이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1 BaCO3의 용해 요거를 이용해서 용해를 통해서 수용액 중 바륨 과 탄소 원자가 1대1로 존재하게 된다. 자, 저 말 이해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물론 물속에 녹아 들어올 땐 이온의 형태겠지만 아니 뭐 이온이고 자시고 간에 이 원자가 이 원자잖아요.
그리고 CO3e-에서 CO3에 있는 이 C도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BaCO3에서 바륨하고 탄소, 바륨하고 탄소의 질량 존재비는 몇 대 몇이에요? 화학식에 의하면 1대1. 그럼 녹아 들어와도 1대1.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관계를 이렇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이다라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를 질량 보존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CO3e-는 가수분해를 이용해서 그 모습이 뭐로 바뀔 수 있죠? HCO3, CO3e- 등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아요? 오오오오. 우리 예리한 준이 완전 예리해. 친절하고 예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보통 능력자가 됩니다. 보통. 준이 멋져요? 네. 친절한 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친절하게 예리한 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첫 번째 사실하고요, 두 번째 사실을 조합하면 우리는 이걸 수학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직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거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저 이거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저 누구냐? 준이야, 이해했어요? 가연아, 이해했어요? 자, 봅시다. 얘가 녹아 들어옴에 의해서 수용액 중에 바륨 이온이 녹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녹아 들어옴에 의해서 탄소 원자들도 용액 중에 생기게 되는 거죠. 맞나요? 맞죠? 그런데 이때 용액 중에 바륨 원자와 탄소 원자의 비율은 무조건 몇 대 몇이어야 돼요? 무조건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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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맞아요? 그런데 이 탄소가 용액 중에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처음엔 이 꼴이었겠죠.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 모두 다는 아니고 일부만. 왜냐하면 이 가수분해 상수가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 일부만 뭐가 될 거냐면 가수분해를 해서 요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난 후 그 녀석의 또 일부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중 또 일부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륨은 수용액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공급됩니까? 양이온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러면 가인아 이해했어? 아니 했죠? 저 누구야? 토연아 이해했대요? 이해했대요? 그렇지. 무슨 말 알겠죠? 요런 식의 아이디어를 뭐라고 한다? 질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공교육 과정에서는 언급을 안 하죠. 언급을 안 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지성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뭐 할 수 있지. 뭐 이건 뭐 알겠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를 뭐라고 한다? 질량 보존이라고 한다. 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에이, 지워버리자. 지우자, 쑥쑥쑥쑥.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냐면, 자, 난데없이 여러분 기억할런가 모르겠는데, 이거 기억나요? 이거에 정의가 뭐였죠? 이거의 정의가 바로 요거였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이거를 뭐 하라고 했냐면 외우라고 했죠. 뭐라고 외우라고 했을까요? 바로 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이때 아주 놀랍게도 자, 이거 외우라고 했죠. 진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주변 조건에 무관해요. 그냥 수리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변환을 시킨 거기 때문에 요 둘의 관계는 언제나 만족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관계는 always. 알겠죠? 그런데 짜자자잔, 이게 지금 누가 됩니까? 이게 누가 됩니까? 지금은 바로 봐 이거잖아요. 하필 지금은 이게 요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가윤아 맞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쓸 수 있겠네요. CO3E- 수용액 중 CO3E- 농도는 어떻게 표현된다? H 플러스 농도의 제곱 KA1 H 플러스 더하기 KA1 KA2 분의 BAE 플러스 KA1 KA2. 맞습니까? 하필 이 관계는 저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8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준이야 얘를 어디에 넣어 볼 수 있을까요? 누구와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넣는 거예요. 다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에 집어넣은 그 곱하기 결과가 KSP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경우 KSP는 H 플러스 농도의 제곱 KA1 H 플러스 더하기 KA1 KA2 한 다음에 바륨 2 플러스 농도의 제곱 KA1 KA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느냐? KSP H 플러스 농도의 제곱 KA1 H 플러스 KA1 KA2 나누기 KA1 KA2 루트.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것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자, 바륨 2 플러스. 이 바륨 2 플러스는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수용액 중에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자유 B2 플러스 이온의 농도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수용액 중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BA2 플러스의 농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 BA2 플러스는 오직 누구로부터 공급됩니까? 오직 누구로부터 공급돼요? BaCO3로부터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BA2 플러스, 자유롭게 수용액 중에 존재할 수 있는 BA2 플러스의 농도란 바로 원래 앙금 BaCO3의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녹아 들어가냐의 척도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누구와 함수 관계가 있다? 누구랑 함수 관계가 있다? H 플러스 농도랑 함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그럼 요 위에 적어도 되겠어요? 질량 분야에 적어도 되겠어요? 준아. 수용액의 산성일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바로 지금 이 결과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BA2 플러스의 농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뭐 할 때? H 플러스 농도 역시 커질 때. 맞아요? 이게 수식상에서 이게 분자 쪽에 있으니까 커지면 커진다고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성도가 커질수록 수용액 중 CO3E-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산성도가 커질수록 수용액 중 CO3E- 농도가 감소한다. 이게 뭔 말이냐? 바로 CO3E-
산성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산성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H 플러스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많기 때문에 이 반응은 이게 많기 때문에 정반응 진행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정반응 자발성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정반응 자발성이 아주 크게, 저기서 화살표 지금 보이시죠? 그럼 정반응 자발성이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날까요? 뭐 더 될까요? 뭐 더 된다는 건 눈치채셨죠? 자, 어떻게 더 되겠어요? 자, 어차피 많은 거 아니야, 그지? 어차피 많은 거면 정반응 자발성은 커지죠. 그런 걸 설명하는 원리를 무슨 원리? 르 샤틀리의 원리, 알겠죠? 르 샤틀리의 원리로 지금 저 주어진 반응에 반응물의 농도가 많기 때문에 정반응 자발성이 커지죠. 그래서 얘가 또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 뭐까지 될 수 있냐면, 심지어 이게 지금 어쨌건 물에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심지어 약간의 열을 받으면 뭐로도 바뀌죠? 약간의 열 공급이 되면 준이야? 뭐로도 바뀌죠? 뭐로도 바뀌죠? 그렇지. 무르와 이산화탄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된 녀석은 수용액 중에 남아있으려고 하겠어요? 뭐 도망가겠어요? 다 도망가지 뭐. 그래서 얘는 기체가 돼버렸으니까 얘는 대기 중으로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대기 중으로 도망가면서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CO2가 대기 중으로 이탈하면서 용액 중 CO3e-가 계속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반응에도 영향을 주겠어요? 이 용해 반응에도 영향을 주겠죠. 용해 반응에도 영향을 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계속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용해 반응에서는 생성물이 없어지는 거죠. 생성물이 없어지면 정반응 자발이에요? 역반응 자발이에요? 또 정반응 자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녹아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가영 알겠니? 그렇죠, 그렇죠?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로 BaCO3의 용해 과정이 더욱 자발적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이걸 설명해 주는 원리가 르 샤텔리의 원리고요. 알겠죠? 그걸 그냥 수식 한 방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냥 이거예요. 말 사실 필요 없어. 그냥 말 필요 없고 이거 커지면 커진다고 끝.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뭐냐면은 어떤 실험적 사실들을 알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BaCO3 대신에 여러분 혹시 CaCO3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자, BaCO3, CaCO3 뭐 성격이 크게 다를까요? 아주 비슷할까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CO3 E- 칼슘 E+, 바륨 E+. 자, 둘 다 몇 쪽 원소죠? 바륨, 칼슘 둘 다 몇 쪽 원소죠? 둘 다 2족 원소죠. 이런 2족 원소를 이름을 또 뭐라고 불러? 무슨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지.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칼슘, 바륨 같은 쪽에 있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놈 성격이나 비슷해서 사실 만약 지금 제시된 문제가 BaCO3가 아니라 CaCO3라고 해도 풀이 방식은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완전히 동일해요. 알겠어요? 풀이 방식이 완전히 동일해. 그러니까 뭐만 바뀌면 되냐면 이 자리가 CA인 거야. 그럼 이 자리가 CA, 이 자리가 CA, 뭐 쫙 가서 그냥 이 자리가 CA인 거야. 풀이 방식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똑같아. 근데 왜 갑자기 CaCO3라고 이름을 바꿔봤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CaCO3가 더 익숙해서 그렇거든. 자, CaCO3로 되어 있는 돌멩이를 무슨 돌이라고 하지? 그 유명한 대리석. 그러면 여러분은 알아?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바닥에 물을 뿌리면 대리석이 녹아 안 녹아? 녹아요? 그럼 집에서 대리석 있으면 물 청소 못 하겠네? 집에 타일 이런 것도 다 대리석인데 거기에 물 막 부으면 다 녹아가지고 막 빵꾸 이렇게 나겠네? 그 집에 자기 집 마루에 이렇게 돌로 돼 있는 사람 돌로 없어요? 요즘 그런 인테리어 하는데 그 바닥에 돌로 돼 있는 집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 물 청소하면 구멍 다 뚫리겠네? 녹아가지고? 올해 한 5만 년. 5만 년 청소하면 좀 녹을 수 있어요. 한 5만 년 정도 물 청소하면 눈에 띄게 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가유나 만약에 돌로 돼 있는 마루를 청소를 하고 싶다. 근데 저 대리석이 물에 녹을 것 같아서 청소하기가 두려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다는데? 예리하다는 거 취소. 자, 물 녹아 안 녹아요? 자, 준이야, 녹음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무슨 아파트 비싸게 지어놓고 물 청소도 못하면 그 되겠어 안 되겠어요? 녹아 안 녹아? 안 녹잖아. 대리석이 왜 물에 녹아? 안 녹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실험을 본 적이 있어요. 대리석에 뭘 떨어뜨리면? 염산 을 떨어뜨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염산을 떨어뜨리면? 바로 진짜 녹는다고요. 이렇게 진짜 녹는다고요. 이렇게 녹으면서 뭐가 뭉게 발생하죠. 뭉게. 그게 누구예요? CO2. 저걸 중학교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저게 중학교 책에 나오거든. 가면 알겠죠? 그걸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상황이 똑같아. 뭐 이게 대리석이 아니라 BaCO3로 되어 있는 광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다시 기출문제의 그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기출문제의 괄호 3번 보세요. 찾았어요? 기출문제 괄호 3번. 자, 문제 읽으시면 BaCO3를 pH 11의 완충용액에 넣어 용해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요거 뭐를 계산해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찾았어요? 그러면 pH 11에 도달했을 때 pH 11에 도달했을 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에 뭐 넣으라는 얘기야?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11승, 10의 마이너스 11승 놓고 K1, K2, KSP는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지? 다 주어져 있지, 알겠어요? 그리고 괄호 4번 봐봐, 괄호 4번. 괄호 4번 찾았어요? 괄호 4번은 문제 3의 실험을 pH 7에서 했을 때라고 돼 있잖아. 그럼 또 어쩌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뭐 넣으라는 얘기야? 10의 마이너스 7승 놓고 계산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가 아주 반복적이죠? 그러니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공교육 과정에서 안 배우지만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걔들은 이렇게 푼다고.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3번, 4번, 5번이 같은 타입의 문제라고. 이거 싹 다 그냥 한 번에 풀어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용의 평형 또 얘기 빼먹은 거 없지? 빼먹은 거 없지? 오케이.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잘 받으세요.